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라는 단어. 웬만한 단어를 다시 되새기고 추리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특히 문자인문학이라는 간판을 건 이후에는 더욱 그 증세가 더지고 있죠. 왜 갑자기죠? 갑자기, 갑작스럽다, 갑작스레. 국어 대사전을 찾아봐도 소용없습니다. 구글, 네이버 다 동원해도 아마 그 답은 아니 나올 듯 싶습니다. 이쯤 되면 이 단어는 영구 미제 단어로 분류되고 마는 걸까요? 그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봐, 갑자기 밥은 먹고 다니냐? 그건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잡아서 쭉 쳐보겠습니다. 갑자에서 옛날에 쓰던 연호, 갑자가 떠오르는 건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갑자가 뭐죠? 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척 떠오를 겁니다. 천간과 지지, 십천간이 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2지지가 있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세상에 돌아가는 형국이, 그리고 우주가 돌아가는 그 양상이 십천간과 12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동양 명리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력이 나오고 연도를 표현했었죠. 천간의 첫 글자와 지지의 첫 글자가 붙으면 갑자죠. 다음에는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무슨 해? 신축년이죠. 작년은 경자년이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갑자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가령 신축년에 태어난 분이라면 언젠가 그 신축년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60년이 지나면 다시 갑자년이 돌아오죠. 그것을 환갑이라 합니다. 회갑이라고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잔치를 하죠. 환갑잔치, 회갑잔치. 왜 할까요? 오래 살았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들 많이 했습니다. 왕들의 평균 연령이 47세, 보통 잘 사는 양반들의 평균 연령이 55세. 그랬으니 60이 넘어가면 참 잘 살았다. 이제는 나머지 여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인가? 단지 오래 산 것 때문이라면 노년에 들어서 매년 잔치하는 거 아닌가요? 61세, 62세, 63세 계속. 왜 특별히 60세 때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61세. 만 60년이 지나는 거니까 61세입니다. 환갑잔치, 회갑변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의미 깊습니다. 갑자년이라는 말 속에서 뭘 느끼십니까? 갑목의 기운과 자수의 기운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시작 출발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침의 기운, 근육의 기운, 간의 기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 도전의 기운. 그런 사람은 이런 목기운이 들어간 해에 발복을 합니다. 반대로 목기운이 오면 인생이 뻑뻑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이 사람은 토기운이 절실히 필요해요. 위장의 기운이라든가 성숙의 기운, 숙성의 기운, 조화의 기운, 중용의 기운 이게 필요한 사람인데 목기운의 해가 강하게 다가오게 되면은 목극토가 일어나가지고 참 힘든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가 모두에게 같은 해가 아니라는 것, 전혀 같지 않다는 것, 이게 바로 천시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 학문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리를 아무리 통달해도 천시에 깜깜하면 인생의 절름발이입니다. 하늘을 관찰하는 것, 관천, 땅의 이치를 아는 것, 지리, 그리고 사람의 일, 인사. 그래서 천시와 지리와 인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대명제였죠. 지금 천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같은 노력을 했는데 어느 해는 일이 영 안 풀려요.
또 반대로 그다지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애는 스르르 척척 일이 풀리죠. 그런 거 느껴보셨죠? 그러면 인생 힘든 해가 왔다면, 그걸 알아봤다면 포기하고 잠이나 잘까요? 노력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아닙니다. 그런 해에 투자를 하거나 큰 사업을 벌리거나 인테리비를 뭐 1,000만 원을 들이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해에는 공부를 하고 비전을 정립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자기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복의 해가 오면 복을 극대화시키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놀고 먹던 사람에게는 빛나는 대운에게 해가 와도 받을 그릇이 요만합니다. 간장종지만 해요. 근데 준비해 놓은 사람은 그 운이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르죠.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길게 하고 있죠?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해는 60년마다 돌아오지만 월도 그렇게 돌아옵니다. 일도 그렇게 돌아와요. 심지어 시도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2시간마다 시진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2번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고 하죠. 정확한 말입니다. 월급날인데 월급 받았는데 그날 왠지 기분이 꿀할 수도 있어요. 또 쥐뿔도 없지만 지갑 속텅텅 비었지만 기분이 상쾌한 날이 있어요. 이게 에너지의 이합집산이며 정묘한 흐름 때문이죠. 그 에너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태를 분위기라고 하죠. 분포되고 둘러싸고 있는 기운의 상태. 그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뻐 보입니다. 아내에게 감사함이 더 느껴지고 괜히 칭찬이라도 해주고 싶고 만난 거 사주고 싶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말하겠죠. 이 양반 죽을 때가 됐나 갑자기 와카노. 그게 기운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기운이 바뀌면 모든 면에서 관점이 바뀝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운명에 대해서도 내 하루에 대해서도 갑자기 때기자를 써서 그것이 갑자기죠. 그래서 중요 미팅을 할 때에도 이런 시를 알고 정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태기를 하고 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싸울 때마다 그 날을 뽑아서 세심하게 판단하곤 했죠. 난중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승리의 확률을 선택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당신의 오늘은 그리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갑자기 좋다가 불현듯 싫다가 그러신가요? 그래, 살만한 게 인생이지 하다가도 불현듯 불안이 엄습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듯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다 움직이는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이런 외부 에너지에도 덜 끄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쁨이 확 다가와도 흔연히 받아들이고 흉사가 나를 엄습해도 미소 짓고 끄덕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라고요? 옛 현인들은 그렇게 외부 여건에 후달리지 않는 자신을 위해 수양하고 학문했습니다. 승자 초연, 패자 가히. 게임에 이겨도 초연하고 저도 웃을 수 있는 상태를 이룹니다. 전쟁도, 생사도, 결혼도, 질병도, 사고도, 퇴직도, 이직도, 승진도, 희비도 모두 하나의 게임 아니겠어요? 조금 더 쉽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천천히 깊게 숨 쉬는 겁니다. 내 마음속 소화되지 않고 자꾸 반추되는 고민이 있으면 그것을 그저 느끼며 깊이 숨 쉬어줍니다. 모든 고민과 답답함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게 꼭 남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자기 안에서의 분리로 인한 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말이나 생각이나 일인데 내가 던져버리고 외면하고 썩어가게 만들면 그 에너지 덩어리는 서러워서 골마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갑자기 복수를 하죠. 자기도 있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리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햇살에 말려서 놓아주든지, 불로 깔끔하게 태워주든지, 물로 씻어
정화시켜 주든지. 그렇게 갑자기 나를 치고 들어온 이슈를 보고 도망가지 말고 남을 한탄하지도 마세요. 옳고 그름이라는 라벨도 붙이지 마세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바라보세요. 가만히 바라보는 게 빛을 쏘여줌입니다. 그것을 예로부터 조견이라 합니다. 빛을 줘 볼견. 일단 그것만으로도 축축함은 사라지며 뽀송뽀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숨 쉬어준다는 건 그 에너지에게 관심을 주미고 사랑을 보내줌이어서 결국은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 날아갑니다. 이것이 해원이며 해소이고 해결입니다. 갑자기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어보길 다짐해보세요. 그러기 위해 가끔 자기 안쪽의 심연을 살펴보세요. 그 안에서 타오르는 한 점 영원한 불꽃을